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천재교과서고요. 대단원 종합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부터 출발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항들에 대해서 좀 연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3번 문항입니다. y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2와 y는 mx 플러스 1이 접할 때 모든 m 값의 곱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 녀석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냐면 지금 분명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와 그리고 1차 함수 직선인데요. 즉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인데 그 녀석이 접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접하니까 나는 너는 너, 요 녀석이 이렇게 대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입해 보니까요. x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의 플러스 2는 mx의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지금 요 녀석이 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음 나와 있는 이 녀석 교점방정식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교점방정식의 판별식이 빵이다 라고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항 정리하면서요. 저 식을 정리해 보니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m으로 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묶어볼까요? 그럼 m 플러스 1에다가 x, 그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x니까요. 플러스 2, 1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판별식의 값이 빵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판별식 해보니까 b제곱 너네요. m 플러스 1, 빼기 붙어있는 거나 그냥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m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럼 마이너스 4가 빵을 이루랍니다. 그걸 만족하는 m값의 곱을 좀 구해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다음에 있는 너 녀석은 마이너스 4 이항 주고 풀어보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되고요. 제곱 지으면서 뿔마 루트 m 플러스 1은 뿔마의 루트 4니까 2 플러스 1만 넘겨주면 끝나네요. m은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들은 m값이 뭐인 거냐면 하나는 1 더하기 2인 3이고요. 또 하나는 1 빼기 2인 마이너스 1 됐으니까 그럼 모든 m값의 곱은 저들 곱하여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다른 방향의 풀이는요. 이래요. 모든 m값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녀석이 이렇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면 그 녀석을 그렇게 전개를 좀 내려주시면 그럼 m제곱에 플러스 2m에다가 플러스 1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은 빵이 되는 거고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m의 값인데 그럼 m값의 곱은 최고차 한계수분의 상수항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두근의 곱은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최종 정답을 얻어내도 관계가 없습니다. 너한테서 이렇게 뻗든 아니면 직접 구하시든요. 4번 문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항은 자, 이거 복소수 문제죠. 1 플러스 i에다가 a제곱 더하기 a-2에다가 i-1이 0이 아닌 실수가 돼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럼 복소수를 발견했으니까 복소수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로 먼저 표현되고 시작되니까 그럼 실수부부터 잡아볼게요. 여기 a제곱이죠. a제곱. 그리고 여기에 또 마이너스 1도 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허수부 잡아보세요. 허수부 a제곱 i 또 이게 플러스 A 마이너스 A 몽땅 다 허수부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다시 이 녀석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인수분해 몽땅 들어갑니다.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플러스 뒤에 거는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시키니까 지금처럼. 자, 근데 그 녀석은 뭐가 되라고 하시냐면 바로 0이 아닌 실수가 되라고 합니다. 그럼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하니까 그럼 0이 아닌 실수, 여기는 0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0을 만족해 주라는 얘기죠. 그죠? 실수는 실수인데 0이 아닌 실수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0이 되든 안 되든 간에 0이 되는 그 값이 경계인 거니까 경계 확인하시면 그럼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빵 되고요. 또 1일 때 빵 됩니다. 여기는 A 값이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1일 때 빵이 되는 건데 그럼 2를 대입하면 여기도 빵이고 여기도 빵인 거니까 0인 실수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대입되면 얘만 빵이고 여기는 빵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가 빵이고 여기는 빵 아니니까 순허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0이 아닌 실수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빼기 2만이 정답이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 괜찮죠? 허수부가 빵이 되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됐고요. 5번 문항 가봅니다. 자, 풀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y는 x라는 녀석이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k와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하고 너는 요 녀석과는 만나지 않는데요. 그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위치관계가 지금 두 개를 얘기한 거잖아요. 직선과 포물선의 위치관계를. 자, 요쪽 과정에서 흘러나온 흐름으로 이게 첫 번째. 요쪽 과정에서 나온 흐름 만나지 않는다로 두 번째. 자, 그럼 나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만난다는 얘기는요. 교점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주시면 될 거고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둘이 만나지 않아요. 실근이 발생치 않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보실 거니까 첫 번째 방정식 만들어냅니다. 너는 너가 되는 거죠. 너는 너. 자, 요것처럼 얘가 대입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죠. 요게 저기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x제곱 빼기 3x 이렇게 x제곱 빼기 3x의 플러스 k는 x씩 정리해 보니까 x제곱의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k는 제로. 저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좋겠네요. 자, 근데 이미 여기 짝수 판별식을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4분의 d로 한번 가봅니다. 자, b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b 다시는 그 절반인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빼기 ac 그랬더니 빼기 k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0보다 크면 되겠어요. 그럼 k만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럼 k는 이렇게 4보다 작다라고 하나 확인했고요. 저 녀석이 최종 첫 번째에서의 답. 다음 여기 두 번째에서 살펴보니까요. 다시 너는 너라고 주는 거죠. 얘가 이렇게 대입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식 정리하시니까 x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란 녀석이 x 그렇게 되시면 여기 죽죠. 자, 정리되어서 x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란 녀석이 빵을 만족했고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예요. 좋아요. 그럼 판별식 들어가 보니까요. b 없습니다. 그죠? b제곱 빵이에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 4배네요.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 빼기 4 넘겨버리고 빼기 4로 나눌 거예요. 빼기 4. 2항 마이너스 4k는 4보다 작다. 마사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로 주고 마이너스 4분의 4는 마이너스 1.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이 순간이 나왔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되면 첫 번째 상황만 만족하는 거고요. 요것만 이루면 두 번째 상황만 만족하는 거니까 그들을 합쳐서 즉 연립 부등식의 느낌으로 k는 4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그런 k 값들을 얘기해 주겠고요. 그런 정수 k의 개수는 여기 들어가 있는 0부터 1, 2, 3까지 가능했었던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라고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다음 지우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으쌰. 으쌰. 6번 들어갑니다. 자, 6번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50이고 두 자리 숫자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 그럼 두 자리 숫자니까요. 이렇게 10자리의 수와 1자리의 수가 아니라 숫자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각각 여기를 x라고 주고 여기를 y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꾼 수는 처음 수 자연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첫 번째 제곱의 합이 50이래요. 그 녀석부터 식을 좀 꾸려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0 요런 얘기죠.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0.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50. 그런 뒤에 10의 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자연수와 처음 자연수의 합은 88이랍니다. 그럼 지금 처음 수가 있고요. 바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 수는 이렇게 x와 y가 각 자리에 있는 거고요. 바꾼 수는 y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x가 있어서 크로스로 바뀐 겁니다. 그죠? 바뀐 건데 그럼 처음 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 많이 해봤죠? 10자리 숫자가 x니까 너는 10 곱하기 x 더하기 1자리 숫자가 y니까 1y인데 이는 그냥 생략하여 y. 그럼 바꾼 수는 10 곱하기 y 플러스 1x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가 식을 세워보니까요.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88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 둘을 더하시면은 88이 됩니다 라는 식이니까 그럼 10x 더하기 y에다가 10y 더하기 x 더하면 는 88. 그럼 이렇게 더해서 11x에 플러스 이렇게 더하니까 y 역시 11y가 88. 그럼 요 녀석 11로 확 잘라버릴 수 있죠. 지금 나는 요런 두 줄의 식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분명 10자리 숫자가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10자리 숫자가 1자리 숫자보다 더 작대요.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이제 가봅니다. 나는 결국 이거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자리가 더 작은 숫자로 나오면 되시고. 자, 이 식 다뤄보니까요. 너는 양변을 11로 나눠버리시면 x 플러스 y가 8인가요? 자, 그럼 우리 고작 지금 뭐 풀고 있냐면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풀고 있는 중인 거죠. 자, 1, 2차 연립방정식 풀고 있으니까 요 1차에서 관계식 뽑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관계식 뽑아보죠. 너를 문자 y에 대해서 풀으니까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8이에요. 그럼 y 대신에 빼기 x 플러스 8을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그러면 요 줄의 관계식, 요 줄을 만족하는 관계식 너를 여기에다 대입하니까 너하고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정답을 찾고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의 의미에 충족이 됩니다. 자, 그 집어넣습니다. 넣으니까 x제곱에다가 y 대신에 넣어 들어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제곱은 50. 자, 그럼 여기 x제곱이고 전개하시면 x제곱이니까 2x제곱에 1차 항은 마이너스 16x 상수항 88, 64가 생기는데 50이 넘어오죠. 그죠? 64 빼기 50 왔으니까 플러스 64, 50, 14는 빵이 됐고요. 자, 이 녀석 2로 잘라보면 굉장히 평화로워지겠죠? 2로 잘라보십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여기 2 잘라서 x제곱에 마이너스 8의 x에 플러스 7은 빵 됐으니까 그런 x값은 자, 이게 인수분해가 x-1 곱하기 x-7은 빵으로 예쁘게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그런 x값이 1입니다. 또는 7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x가 1이면 그때 y는 얼마냐? 그럼 7이죠. 또 x가 7이면 그때 y는 1인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두 개의 세트가 나왔죠. x는 7, y는 1. 자, 즉 요와 같은 세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문제에선 분명 10의 자리 숫자 x가 더 작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는 1이 되는 게 맞는 거죠. 7이 아니라. 따라서 문제 정답은 17이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문항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식으로 옮겨내리면서 확인을 해보는 좀 활용편의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7번. 자, 이어서 7번인데요.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구타가 제시한 문제래요. 이 문제에서 xy 값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문제. 자, 곱해보래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대나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대나무 한번 그려보죠. 자, 대나무인데 짱 여기가 6이고요. 그림을 지금 도형만 표시를 하니까 좀 달라 보일 거예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자, 그러면 그 녀석들에게서 무슨 말이 됐냐면 높이가 18인 대나무. 저 녀석 높이가 18이라고 하나의 결과값을 알려줬고요. 다시 바람에 부러져서 그 끝이 대나무가 처음 나온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6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닿았대요. 부러져서 생긴 부분을 XY라고 해주고 한번 찾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18이라는 거, 여기 있는 6이라는 걸 활용을 해봐야 되겠는데 높이 18이라는 얘기는 이거 둘 더했을 때 저 대나무의 원래 높이가 생기는 거니까
아, 그렇다면 저기 있는 18이라는 녀석은 x 플러스 y구나 라고 이렇게 관계식 한 줄. 자, 또다시 한 줄은 뭐에 쓸 거냐면 얘가 피타고라스를 만족하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y제곱을 이루겠죠. 다른 말, y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6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우린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y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6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줄의 식이 연립이 시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1,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너한테 1차 관계식 뽑아서 넣으면 되실 겁니다. 가봅니다. 자, 그렇다면 y를 x로 변형해서 표현을 해줄게요. 이 식에서 y는 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신발 이럽니다. 그럼 y 대신에 빼기 x 플러스 신발이라는 녀석을 밑에 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자,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x에 플러스 신발에 제곱에 빼기 x제곱이 6이 되셨고요. x제곱 전개되면 x제곱이랑 죽을 거고요. 이거는 숫자가 크니까 한번 쓸까요, 여러분? 숫자가 크니까. 자, 전개식 한번 쓰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36의 x에 플러스 324 빼기 x제곱은 6. 그럼 x제곱 죽고 빼기 36x고 이거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6의 x는 324 넘어가니까 318 이렇게 되나요? 300 신발 300 신발 마이너스 붙어서요.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36분의 300 신발이니까요. 저거 얼마면 되나요? 3 9, 3, 27 96, 58 9면 되나요? 96 93, 27 27, 96, 58 되나? 48에 322 x가 9인가요? 그래서? 오씨, 계산 막 떨어지네요. 36에다가 9 곱해야 되면 95, 45 96, 54 아이씨 아니잖아요. 그쵸? 68, 8 정도 해야 되겠네. 막 연습 터지고 있네. 68에 48 38 24 288 요거밖에 안 나오네. 설마 분수가 나오는 정답거리인가요? 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때려볼게요. 한 번에 안 나오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36으로 나누니까 36분의 300 신발이 됐고요. 연산에 지금 바탱이가 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요 지금 9로 나누지 못할 테니까 3으로 한번 잘라버리시면 3으로 자르시면 분모는 10이 되고 3, 1은 3에 3, 6, 18, 106이 됐고요. 그럼 다시 너를 3으로 또 자르면 3, 42에 저거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겠군요. 분수네요. 예. 와, 뭐 분수가 나와요. 2, 4 나누면 안 되고 2 나누면 6분의 53이 됐고요. 자, 여기서 더 이상 나눠지질 않아요. 와, 뭐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을까요? 많이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36의 x 48, 320, 88, 64, 4 빼기 x제곱은 야, 식을 처음에 잘못 쓰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6의 제곱이니까 이게 36이네요. 36. 어쩐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324가 빼기로 넘어와서요. 여기 빼기 324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40 빼주면 284, 288. 이제 말이 되네요. 아이고. 8인 거죠. 38, 24에 68, 48이니까 x는 8. 어쩐지. 자, x 8 되시면 y는 10인 거죠. y는 10 됐으니까 우리한테 물은 건 x 곱하기 y였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너는 8 곱하기 10 해서 80 이러면 되겠습니다. 저거 식 한번 잘못 썼다가 끌게 갔네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지우고 가시죠. 9번 문항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자, 9번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의 플러스 4는 빵이란 녀석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 x 3승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x 플러스 8은 0의 근이랍니다. 이 두 근이 모두 여기의 근이 된다. 모두 적어주죠. 자, 그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좀 구해주세요. 그럽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좀 구해주세요. 자, 찾아보러 가시죠. 근계수 관계로 한번 훌떡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근계수 관계하는 것보다 지금 인수분해 형태로 다 쪼개는 게 해당 문제는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3차 방정식까지는 우리의 근계수가 몽땅 다 존재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의 근과 2차 방정식의 근, 요 두 분을 제가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도 알파와 베타의 근과 플러스 감마라는 근을 갖겠죠. 세 근이니까. 그럼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의하여 알파, 베타 두 근의 합관계는 너분의 너 부호반대하는 마이너스 2 되고요. 알파, 베타 곱관계는 너분의 너 그대로 하는 4라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너가 와요, 너가. 그럼 저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요. 그럼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녀석은 얘분의 얘 부호반대하니까 마이너스 A. 다시 알파, 베타, 감마를 둘씩 곱해서 더하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란 녀석은 너분의 너 그대로니까 1분의 B니까 B. 또 이 세 개를 곱하는 녀석 알파, 베타, 감마에 해당하는 녀석은 너분의 너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찾아지고 이렇게 세 줄의 관계식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감마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알파, 베타가 4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 4 곱하기 감마를 했는데 마이너스 8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감마가 마이너스 2죠. 아, 그렇네요. 자, 그런 뒤에 이제 A 값 찾고 B 값 찾으면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 요 부분이 마이너스 2였고요. 감마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A. 아, 그러면 A는 4라고 확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A는 4. 무슨 4가 저렇게 안 예쁘게 써 있어요. 4. 자, 다음 요 부분을 보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알파, 베타 얼마인지 압니다. 근데 감마 들어가 있는 녀석이 좀 복잡한데 자, 너를 조금 뜯어가니까 이렇게 뜯어가겠습니다. 알파, 베타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알파, 베타. 그 다음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감마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죠. 그죠? 감마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끌어냅니다. 감마로. 감마 끌어냈더니 베타 더하기 알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녀석이 B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찾았어요. 또 대입하세요. 합은 마이너스 2고요. 곱은 4예요. 곱은 4, 합은 너 마이너스 2. 근데 감마도 찾기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 B가 되는데 4에다가 더하기 4 했잖아요. 8이 곧 B네요. 그래서 B는 8. 이라고 해서 A 더하기 B의 값은 이제 4 더하기 8 하면 되시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이제 해당 문제 어떻게 여러분한테 접근하기를 요구하는 거냐면요. 근계수 관계를 적절하게 써보세요. 이겁니다. 3차 방정식도 근계수 관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괜찮죠? 다음 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10번은 건너뛰고요. 11번 가시죠. 11번. 자, 부등식이에요. 절대값 부등식. 2의 절대값에 x 플러스 1 그 더하기 3 절대값이 있군요. 3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네요. 그 녀석이 7보다 작다. 의 해가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좀 구해달라. 자, 이런 문항입니다. 자, 지금 이게 절대값이 들어온 부등식인데요. 얘는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그 내신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물어봐요. 어디든.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볼 때 이 문항이 들어가 있든요. 아니면 중간고사 또는 뭐 기말고사 부분에서 얘가 객관식 또는 서술형 문항으로 반드시 출제됩니다. 출제율은 정확히 10,000%예요. 다 나와요. 알겠죠? 자, 예외 없이 나오는 그런 문항이고 절대값이 들어온 식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 뭐밖에 해본 적이 없냐면 식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향으로밖에 진행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 녀석을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좀 생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준을 한번 잡아보죠. 이렇게 참고사항 정리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 기호를 쓰죠 뭐. 절대값 기호를 다루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이렇게 세모 무언가 있다라고 할게요.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단계 세 단계로 뻗을 건데요. 첫 번째는 알맹이가 빵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알맹이가 빵이 되는 여기 x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쪼갭니다. 작은 거와 크거나 같은 부분으로. 자, 따라서 범위를 첫 번째는요. 범위를 쪼개. 그럼 두 번째는 범위 쪼개 놓으셨으면 저 절대값 기호는 괄호로 바꾸시고 바꾸고 그리고 이 녀석의 부호를 판단한 뒤에 요 알맹이의 부호를 판단한 뒤에 부호를 붙입니다. 부호 붙여인 거 압니다. 하지만 붙여 hands up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부호 붙여. 괄호로 바꾸고 부호 붙여.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풀 준비가 다 된 거거든요. 근데 저 쪼개진 범위 안에서요. 첫 번째 쪼개진 범위에서 해를 찾습니다. 해 찾기. 이렇게 단계 설정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쪼개 알맹이가 빵인 순간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 그리고 괄호로 바꾸고 부호 붙여 쪼개진 범위에서 해를 찾아봐. 이러면 저 절대값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이든 뭐여든 간에 관계없죠. 다 풀리게 되는 절대값을 다루는 원칙이 될 겁니다. 자, 전달해 가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봐요. 그럼 나는요 범위를 쪼갤 건데요. 그 알맹이가 지금 뭐냐면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너 0 만드는 값 3-x 너 0 만드는 값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쪼개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때 0이 되는 값은 x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3이잖아요. 자, 저 녀석을 수직선에서 내가 상상해냅니다. 마이너스 1과 3이었는데 이렇게 마일과 3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그렇게 쪼개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세 범위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쪼개라고 했는데 경계가 두 개가 나왔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왼쪽 경계, 낀 경계, 오른쪽 경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왼쪽의 범위, 끼인 범위, 오른쪽의 범위. 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구간인 거고요. 두 번째 구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세 번째 구간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구간은 뭐인 거냐? 지금 범위를 쪼개라는 게 이렇게 쪼개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범위부터 쪼개진 것서부터 다 씁니다. 이거 3번 풀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일 때 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과 3에 끼인 쪽에서 풀어내고요. 세 번째 범위는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풀 건데요. 그때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두시면 우리가 그 경계 마이너스 1과 3에 대해서는 절대 살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호를 줘야 해요. 그 등호 어디다 주냐면은요. x가 뭐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주는 게 일반적. 자,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등호 붙이시고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여기다 안 주시는 거예요. 마일보다 작다라고는 여기다 안 주시고 그럼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다 또 이렇게 등호를 살짝 붙여봅니다. 자, 그럼 이제 등호 붙였어요. 이렇게 범위를 3개로 쪼갰죠. 그 다음에 괄호로 바꾸고 부호 붙여 그랬잖아요. 그럼 괄호 바꾸세요. 절대값 기호를 괄호로. 그럼 괄호 바꾸니까 2의 괄호 x 플러스 1 더하기
3-x 네가 7보다 작다. 요걸 3번. 3번. 한 번, 두 번, 3번. 준비 다 합니다. 2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3-x 7보다 작습니다. 2의 x 플러스 1의 더하기 3 빼기 x 7보다 작습니다. 이 단계는 기억하고 그대로 복사에다 붙이기처럼 여러분들이 풀으셔야지만 오류 없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꿔냈잖아요. 그 다음 부호를 붙이래요. 그러니까 이 알맹이의 부호를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알맹이 부호가 플러스면은 플러스 앞에다 붙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앞에다 붙입니다. 자, 그럼 x가 작은 범위에서 우리는 풀고 있으니까요. 정답도 요 범위에서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마이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부호 판단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아, 요것의 부호는 마이너스 붙입니다.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자, 다시 요거 마이너스 2, 3 빼기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플러스니까 붙여봤자 얘는 사실 안 바뀌어요. 그죠? 그냥 두시면 돼요. 플러스는 안 붙여도 되고 마이너스는 붙입니다. 자, 그 다음 너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x값은 0이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0 더하기 1은 결과값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안 붙이고요. 3 빼기 0은 결과값이 플러스, 그러니까 안 붙입니다. 요 범위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4 정도 집어넣을까요? 여기 3 같은 경계는 넣지 마세요. 그럼 한 놈이 빵이 생겨요. 자, 그럼 여기 4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은 플러스 5니까는 플러스 안 붙일 거고요. 3 빼기 4 마이너스 1. 그럼 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이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풀 준비가 이제서야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풀어제끼입니다. 푸세요, 그대로. 마이너스 2x 빼기 x,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더하기 3 플러스 1이 7보다 작다고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x가 6보다 작다. 빼기 3으로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음부로 나눴으니까 음수로 나눴으니까 방향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정답, 그냥 정답이라고 하면 또 안 돼요. 자, 범위에서 해를 찾으라고 했는데 어떤 범위냐면 쪼개진 범위 안에서 해를 찾아야 됐잖아요. 그죠? 쪼개진 범위의 해를 찾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해를 찾았더니 너래.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두 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보다 작은 것까지가 되는 거죠.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x는 결국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6가지. 첫 번째 범위 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범위 보시죠. 보시니까 2x 빼기 x에서 x 좋네요. 2에다가 3 더하니까 5. 그 녀석이 7보다 작다. 아, 그럼 x는 2보다 작다라고 되네. x 2보다 작다. 네 녀석이 그냥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범위 안에서 답을 찾기로 했는데 2보다 작은 모두 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가 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답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녀석들까지 정답으로 이 범위에서는 인정.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아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2x 더하기 x x 정리하니까 3x 됐고요. 2에다가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 내서 7보다 작대요. 그럼 마이너스 1 넘기니까 8, x는 3분의 8보다 작다라고 되는데 3분의 8은 어떠시냐면 지금 3이치 안 되는 수죠. 근데 우리는 또 네가 그냥 정답이라고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보시면 요 범위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였는데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답을 찾아봤는데 그거의 범위를 벗어난 답이 나왔으니까 이 녀석은 답으로 인정치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둘만 답으로 인정하면 되겠고요. 그 답 쓸 때 요령이 또 있어요. 너 또는 너 이렇게 쓰셔도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쓰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출발하여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기까지. 근데 다시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2보다 작은 것까지니까 결국 얘는 쫙 이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붙어 있으니까 저 녀석 하나로 축약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거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2보다 작은 모두 다까지라고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지금 단계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절대값을 다루는 건 지금 범위를 쪼개요. 알맹이가 빵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고 괄호로 바꾼 뒤 알맹이의 부호를 판단해서 붙이고요. 쪼개진 범위에서 해를 찾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던 단계. 쌤 처음에 지금 범위부터 쪼개놨고요.
그 다음 괄호로 바꿔서 이 세 줄을 시줄이 뭐야? 세 줄을 다 적었고요. 그 다음 부호 판단하면서 다 일일이 붙여냈고요. 그런 뒤에 풀어서 해를 찾았습니다. 풀어서 해 찾고 풀어서 해 찾고. 근데 그 해를 그냥 답이라고 인정치 않고요. 저 제한된 범위에서 답의 범위를 찾고, 제한된 범위에서 답의 범위를 찾고, 제한된 범위에서 답의 범위를 찾아서, 근데 마지막에 봤더니 그 녀석이 이어붙일 수 있다면 이어붙여서 간단히 표현한 형태까지 쓰는 겁니다. 단계가 좀 돼요, 여러분. 그만큼 물어보면은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안 하는 친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주제예요. 때문에 시험 이건 뭐 문제 알려주고 서술형을 내도요 틀리는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다음번 가겠습니다. 이 절대값 부등식은 언제 다뤄도 시간이 좀 걸려요. 저 이제 그림으로 읽고 해석하는 방향도 있는데 뭐 그쪽으로까지는 연결짓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림으로 풀어내시면 그 나중에 서술형 풀이 안 되거든요. 저걸 식을 쓰기를 요구해요, 선생님들이 채점 기준에.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쓰는 연습이 먼저거든요. 자, 절대값 부등식 다뤄봤고요. 어디 있습니까? 이제 12번 되나요? 12번. 자, 이 녀석도 독특한 문제입니다. 자, x의 2차 방정식인데요. 그런 x제곱의 마이너스 k제곱의 마이너스 1의 x 또 플러스 k는 0이라는 그 녀석이 그 두 실근이 이렇답니다. 뭐요? 특이한 모습이에요. 두 실근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 서로 다르대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래요. 그러면 너 같은 녀석을 가지고 실수 k의 값을 좀 구해주세요. 그럽니다.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은데? 일단 두 실근이 발생했는데 절대값은 같은데 근데 부호가 서로 달라. 그래? 그럼 내가 한 근이 알파근이면 한 근은 빼기 알파근 이렇게 해볼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으시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두 근의 합과 곱관계가 명확해지는데 두 근을 합하고 곱해 보시면 합은 어떤 꼴로 이루냐면 그냥 알파 베타라고 쓸게요, 여러분. 알파 베타. 그럼 합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하시면 얘네들이 지금 그 부호는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고 했잖아요. 3과 빼기 3.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관계잖아요. 그럼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그 값이 언제나 빵이 되죠. 그죠? 곱 알파 베타를 하시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 둘이 지금 부호 다른 것을 곱했으니까 그 값은 분명 음의 부호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쪽에 우리가 충실하게 식을 두 줄로 접근을 시킵니다. 합관계 곱관계를 가지고 그럼 합식은 너분의 너의 부호 반대니까요. 그대로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 녀석이 빵. 그럼 저 식을 만족하는 k값은 그런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신 거죠. 그죠? 맞죠? k는 풀마일. 그런데 곱하면 음부호가 터진대요. 곱은 예분의 예 그대로죠. 그러니까 k인데 그 k값이 0보다 작대요. 그래 나는 위에 것도 만족하고 아래 것도 만족해야 되니 너하고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k값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k는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속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하시면 그때 합은 빵, 곱은 음수라는 걸 이용하여 두 근계수 관계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값 찾아내 주셨고요. 13번 갑니다. 13번.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오직 한 개뿐이래요. 자, 한번 해보죠. 자, 3x의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5보다 작다와 x가 a보다 크다. 근데 저기를 만족하는 정수가 오직 하나. 저 만족하는 정수가 오직 한 개일 때 그럴 때 a의 범위를 찾으라. 자, 가봅니다. 그럼. 자, 요거 기억식, 니은식 따로 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연립부등식이니까요. 기억식, 니은식. 니은식은 다 풀려 있어요. 근데 오직 정수는 한 개만 되래요. 자, 기억번부터 풀어내 보겠습니다. 기억번 푸시니까 3x가 빼기 4 넘어가니까 9보다 작은 거고요. x는 3보다 작대요. 이게 기억번의 해. 자, 그리고 니은번의 해는 x는 a보다 크다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정수가 한 개만 되도록 그런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직선에서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직선 그려봅니다. x축에 하나는 3이 고 하나는 a가 있어요. 근데 연립부등식인데 너하고 너를 섞어버리면은 이런 모습 아니고는 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x는 3보다는 작은데 a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생길 테니까. 즉 a는 3보다 작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출발하는 데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경계점 여기 3 하나 준비해 보고요. 2 있고요. 1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놔둘게요. 기억번은 그래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기억번은 3보다 작다고. 이렇게. 너가 기억번. 그럼 기억번에 해에 들어가는 정수들은 누가 있냐면 2도 있고 1도 있고 빵도 있고 그래요. 아, 여기는 1도 있고 2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기억 니은번에 x는 a보다 크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a는 어디서 넣어야 되겠냐면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1과 2의 사이에 있어야만 이렇게 진행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에는 2 하나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니은번에 있는 a는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만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 니은번에 들어가는 정수애가 2, 3, 4 이렇게 이루니까. 그러면 너하고 너의 공통의 정수는 2 하나밖에 안 될 테니까요. 그죠? 따라서 지금 A의 대충의 범위를 찾은 겁니다. 1, 2의 안쪽에 있으면 된다는 상황 판단이 드는 거죠. 얘가 여기서 가시면 정수애 안 생기고 여기서 가시면 정수애가 1하고 2 두 개가 생기니까. 아, 오케이. 그럼 A의 범위는 이렇게 1과 2의 안쪽. 그런데 경계점이 지금 우리는 어디로 잡은 거냐면 1과 2라는 경계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경계점에서 성립 여부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그 부등식의 문제에서는요. 문제에서 조건이 뭐라고 나오시든 그 경계점에서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경계점에서 성립 여부에 따라 만약에 성립을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면 성립한다 라고 하실 때면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요 등호를 붙여 그런데 성립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경계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등호를 붙이지 마. 안 붙여 이럴까요? 등호 안 붙여. X 이렇게 해버릴게요 그냥. 등호 X 등호 안 붙입니다. 등호 붙여. 성립하면 등호 붙여. 안 성립하면 등호 붙이지 마. 자, 그러니까 경계점이 어디냐면 1과 2를 우린 자연스러운 경계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이렇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그러면 여기 A는 거기에 들어간 정수는 3, 4, 5 그거랑 2, 1 빵이랑 겹치는 정수가 한 개가 안 나오죠. 단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여기에 등호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봤어요. 이렇게 진행시킨다라고 해볼게요. 이쪽 A가 여기로 오시면 그럼 그때는 여기 이름 포함 안 하죠. 이미 동그라미가 비워져 있으니까 그때에도 정수는 누가 되냐면 2, 3, 4 점점점이 이쪽 방향의 안에 있는 정수예요. 2, 3, 4, 5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그 2, 3, 4하고 요 빨갱이 1, 2 사이의 공통의 정수는 이 한 개가 딱 되죠. 아, 이쪽 경계에서는 오케이 했구나. 성립했구나. 그러니 등호를 붙이렴. 등호를 붙이면 오케이 한다. 이렇게. A의 범위는 1부터 2보다 작은 것까지. 이렇게 정답 받아들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여기가 약간 이거 사실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그게 다시 지금 고등학교에서 또 나오는데 그때 부등식에서의 저런 설명도 그때도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또 물어봐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판단해 주시고 판단의 기준은 경계점에서 성립해 주신다면 그때는 등호를 붙이고
경계점에서 성립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등호를 붙이지 않는다. 경계점 요 2라는 경계점에서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안 됐잖아. 여기다 등호 안 붙였다고요? 근데 요 1이라는 경계점에는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는 경계점에 등호를 붙입니다.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2차 부등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거의 해가 알파와 베타의 사이래요. 그 해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럴 때 궁금합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하네요. 자, 이 녀석의 해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부니까 그럼 난 저 녀석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요 부동 방향 바꿔내고 얘를 바꾸겠죠. 자, 바꿔봅니다. x제곱에 플러스 7x에 빼기 3은 0보다 작다라고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알파하고 베타라는 건 뭐냐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죠. 얘를 방정식으로 느끼면 x제곱 플러스 7x 빼기 3은 빵이 발생하는 거의 그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는빵이 성립하는 그 경계점에 대하여 작으니까 답을 안쪽에다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내가 보고 있는 건 그 알파 베타라는 건 요 방정식에 두근 알파 베타예요. 그런데 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라고 하죠. 아우 그렇네요.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녀석은 요 녀석에 대하여 얘가 역수, 요거에 대하여 역수의 합이에요. 역수의 합. 역수의 합 구하는 공식 전달해 드렸는데 이렇게 음부 달면 되죠. 그래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너분의 너, 부호 반대하니까 그냥 냅다 3분의 7이라고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이해가 잘 되셨으면 그냥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너분의 너, 부호 반대. 애초 저 문제 딱 보고 너분의 너, 부호 반대. 3분의 7 이렇게. 괜찮으시죠? 어차피 저 알파, 베타는 경계점을 찾은 거고 이 경계점은 방정식의 두근이 되니까. 됐습니다. 15번. 뚜샷, 뚜뚜뚜샷. 지우고. 15. 이제 5문제 남았네요. 19번까지 있으니까 5문제. 자, 15번에서 다시. 자, 부등식이 있습니다. 1보다 a-2에다가 x. 다시 플러스 p. 뒷줄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자, 저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자, 저거 연립부등식의 형태인 건 아시죠, 여러분? 자, 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아, 그 말은 해가 무수히 많다죠. 그죠? 아, 그 말은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해가 모든 실수. 항상 만족되는군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문제에서 물어본 바 a 플러스 b를 구해주세요. 이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 연립부등식은 앞쪽에 2개 따로 풀고 이렇게 뒤에 2개 따로 풀어서 공통범위를 해로 취하는 건데 기역번의 부등식도 해가 무수히 많고 니은번의 부등식도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기역번, 니은번 따로 한번 써봅니다. 자, 기역번도 해가 무수히 많고 니은번도 해가 무수히 많다예요. 기역번 보실게요. 1이 a-2의 x 플러스 b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b 저쪽으로 한번 넘기고 정리해 볼까요? b 넘겨보니까 a-2에다가 x 이렇게 두고요.
자, 요거 저쪽으로 넘기면서 쓸게요. 그냥 부동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b.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는 지금 이 형태에서 좀 특이한 모습입니다. 지금 해 쓰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a-1을 여기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다음에 써진 이 녀석의 해가 무수히 많대요. 해가 모든 실수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그럼 어떠면 되시는 거냐면 x에다가 무언가를 곱했어요. 그럼 x에다 무언가 요 앞에 개수가 살아있는데 개수가 존재하면 x가 1이 들어가면 여기에 1배, 2가 들어가면 2배, 3이 들어가면 3배, 4가 되면 4배 이렇게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 결과값이 바뀌지 않게 상수로 고정줘야 되는 거야. x에 뭐가 들어가든 성립하려면. 따라서 a 빼기 2란 녀석이 빵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빵 x, 0 곱하기 x는 항상 0인데 근데 너는 뭐가 되면 돼요? 이게? 봐봐요. 내가 지금 0 곱하기 x의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럼 0 곱하기 x는 항상 0이죠. 그 녀석 뭐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있는 녀석의 정체는 여기 있는 녀석이 0이거나 음수기만 하면 무조건 만족하죠. 맞죠? 맞죠? 세모란 녀석이 0이거나 음수의 조건을 만족해주면 항상 만족하는 정답이 모든 실수가 되는 그런 녀석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빵이 되셔야 하니 a-2는 빵이어서 a는 2. 1-b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항 정리하시면은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첫 번째에서 a는 2이고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기억본에서 얻어왔어요. 괜찮죠? a는 2고 b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a는 이제 2예요. 2, a2. b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죠. 이제 니은식 정리합니다. 자, 니은식 정리되는데요. 여기 2가 들어갔으니까 이 녀석 사라졌죠? 그냥 플러스 b만 남아요. b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b 2항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고 이 녀석 또한 모든 실수의 정답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저때 우린 이렇게 읽는 거죠. 네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건 y는 너식이라는 요 2차 함수가 y는 0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y는 0이 x축이죠. x축보다 항상 크다, 위에 있다, 또는 같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항상.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니까. 자, 그러니 나는 그림으로 따라가시면 x축에 대하여 자, y는 너의 그림은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럴 수도 있죠. 자, 지금 그림은 아래로 볼록한 1번 세트와 2번 세트와 3번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놓으시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죠. 요 밑에 부분 때문에 요만큼 때문에 아니니까 너 B 탈락이에요. 그럼 요게 되시면 항상 여기 같거나 나머지 부분 다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요건 무조건 위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되었죠. 자, 그럼 2번에 해당하는 판별식은 뭐냐? 그럼 2번은 판별식이 빵일 때, 3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러하니까 그러면 항상 저러기 위해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군요.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이왕이면 저 녀석 짝수 판별식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들어갑니다. 자, b가 마이너스 4니까요. b-는 마이너스 2죠. 그럼 b-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 마이너스 너 곱하기 여기 상수항이니까 여기에 부호만 반대로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b 그 녀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 빼기 4 되니까 넘어가시면 b는 얼마예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기죠. 오케이. 그럼 뒷부분에서 나는 요런 결과를 얻어왔어요. 앞에서는 이런 결과를 얻어왔고요. 그 문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잘못 보고 있네? 될 수 없는 것이네. a 플러스 b가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조건 이쪽 기억본에서 푸른 거와 니은본에서 푸른 거를 이제 합쳐 볼게요. 그럼 콜라보 저두를 합쳐 보니까 반드시 a는 2여야만 하고 근데 그런 동시에 b는 1 이상의 4 이하여야 한다 이거죠. 1 이상의 4 이하. 따라서 b는요 1부터 4까지가 가능해요. 그럼 문제에서 a 플러스 b라고 얘기했을 때 그 녀석은 a가 2고 b가 1인 것부터 시작하여
A가 2이고 B가 최대가 4니까 4인 것까지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2 더하기 1은 3부터 2 더하기 4, 6까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요 사이에서만 A 더하기 B의 값은 있는데 여기 문제에 있는 1번에 있는 2번, 2는 못 나오겠죠. 그죠? 3, 4, 5, 6 이것들은 가능하나 2 너는 나올 수 없구나. 따라서 이거 정답이 1번. A 플러스 B의 값은 3 이상 6 이하. 자,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둘을 각각 다루면서요. 다음 들어가 보죠. 글씨를 조금 더 작게 써야겠어요. 크게 쓰니까 영 보기도 안 좋고 많이 쓰지도 못하네요. 자, 16번 들어가십니다. 16번이요.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3승분의 1 더하기 쫑쫑쫑쫑. 자, 생략해 주었으니까 저 녀석은 법칙 발견 문제예요. i 8승분의 1. 자,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건 역시도 연속한 4개 합은 빵이라고. i는 연속한 4개 합이 빵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저 녀석을 좀 바꿔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일일이 다 써야 되겠는데 한번 보여드리려면, 자, 그럼 i분의 1 위에다 쓰죠. 이 녀석을 i 3승분의 1 i 4승분의 1 더하기 i 5승분의 1 더하기 i 6승분의 1 더하기 i의 7승분의 1 i의 8승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자, 우리는 저 i 그 1이란 녀석을 i의 4승으로 대체 표현 가능하죠. 그죠? 그럼 너가 i의 4승 i 4승 1은 i 4승 i 4승 i 4승 i 4승 i 4승 i 4승. 그리고 분명 여기는 i 5승은 i 1과 똑같죠. 바꿉니다. i 6승은 i 제곱과 똑같죠. i 7승은 i 3승과 똑같고요. i 8승은 i 4승과 똑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똑같은 여기에 있는 녀석이 뒤에 똑같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2번 더한 거예요. 그죠? 2번 더한 거예요. 그럼 난 이쪽의 결과값만 알면은 2배 하면 되죠. 이쪽 결과값 확인하러 갑니다. i분의 i 4승은 i 3승 더하기 i 제곱분의 i 4승은 약분하니까 i 2승 더하기 i 3승분의 i 4승은 i 4승분의 i 4승은 1인데 그 녀석은 i 4승. 이거를 곱하기 2. 근데 이게 연속한 4개 합이니까 당신들은 빵이네요. 그럼 빵 곱하기 2 했으니까 결과값도 빵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생겼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가장 문제풀이의 최적입니다. i 4승으로 고치세요. 17번 넘어갑니다. x가 제한된 범위를 갖고 있네요. 0부터 2까지래요. 그때 2차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k라는 녀석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최소값 마이너스 2인데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제한된 범위를 주시는데 근데 그 식에는 미지수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최소값 또는 최대값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던져준 뒤 나머지 하나를 찾으세요. 이런 거예요. 최소값을 주고 최대값을 찾으라고 묻잖아요. 때로는 최대값을 주고 최소값을 찾으라 이렇게 묻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판단이 그림에 있는 거니까 그럼 그림으로 가시죠. 너는 그림 그리러 가봅니다. 자, 그림 그리기 위해 대칭 축이 가장 중요했던 거니까 2분의 1로 홀랑 묶으시면 x머시기 제곱돼요. 2분의 1에다 뭘 곱해서 빼기 4가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죠. 마8의 절반인 마이너스 4 들어오시고 상수항 뒤에 k 그대로 내려 붙이셨다가 이제 여기에 숫자가 얼마가 여기에 상수항이 얼마가 더 생기냐면 4, 4, 16에다가 반띵하니까 8이 더 생겼어요. 근데 플러스 8이 억지로 생겨난 거잖아. 이거 없는데. 그러니까 8이 생겨났으니까 그만큼 빼버립니다. 빼기 8. 그럼 이제 너의 추계방 정식이 x는 4인 걸 아신 거죠. 그림 그려지겠습니다. 그립니다. 자, 위로 볼록하게 그려낼까요? 아래 볼록하네요. 아래. 그냥 옆에다 그릴게요. 옆에다가. 그리고 지우고 하면 되죠. 뭐. 그죠? 요거 하고 18번, 19번 다 따로따로 하면 되죠. 자, 여기 지금 추계방 정식이 x는 4니까 여기에 x는 4.
근데 저 녀석은 0부터 2까지래요. 그럼 제한된 범위가 0부터 2까지인데 다 왼쪽에 있겠네요. 2는 좀 더 붙은 쪽에, 0은 좀 더 멀리 가서 여기. 그러니까 그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이러한 그림으로 제한을 시킨 거고, 따라서 2차 함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정의한다. 나머지 부분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녀석이 제일 높은 값이고요. 얘가 제일 작은 값인 거죠.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밑에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냐? 그럼 F 빵, F식의 빵 대입. 요 식을 F라고 얘기하면 F 빵이네요. 빵. 그럼 최소값은 F2인 거죠. 자, F빵은 상수항의 값이니까 빵빵 대입하면 상수항밖에 더 남나요. 그 K가 최소값 몰라요. 최대값 몰라요. K값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 F2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럼 저기다 2 발라넣으면 되는 거죠. 2. 자, 그럼 2 대입하면 4. 2분의 1 배하니까 2. 그러면 2에다가 빼기 4 곱하기 2 마팔 플러스 K라는 녀석이 최소값인데 최소값은 알려줬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2. 그럼 좌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K 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K가 4이면 되겠죠. 오케이. 최소값을 이용하여 K값을 찾았으니까 최대값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최대값은 너무 쉬웠어요. 그냥 K였어요. 그러니까 4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림 그리시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최대 최소 크게 어렵지 않지만 시험에서 100% 물어보는 그런 중요 주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지우고 18번, 19번 가도록 하죠. 짠! 지우자. 로또루. 18번 갑니다. 자, 18번 3차 방정식이에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3k는 빵이 중근을 갖는답니다. 그런 실수 k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다음이 중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보실게요. 일단은 저 녀석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냐면은 3차 방정식의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기본 푸는 원리는 인수정리 조립제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K가 있는데 저 녀석이 K값과 무관하게 대입하면 빵 되는 그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빼기 3K가 있으니까 K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K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X에다 뭐가 들어가야지 돼? 3이 들어가야지. 빼기 3K니까 여기 3K 되면 되잖아. 그 X에다 3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X는 3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빵이 이룹니다. 3 대입하니까 27 빼기 3 곱하기 9 27. 그렇네요. 플러스 3K에 마이너스 3K는 빵이 되었으니까 저 녀석은 인수를 가졌죠. 어떤 인수? X 마이너스 3의 인수. 그 뒤에 이제 2차식은 빵이라고 써줄 거잖아요. 그럼 너 찾겠다고 조립제법 하는 거죠. 자, 조립제법 하러 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옵니다. 1에다가 밑에다 쓰고 지울게요. 1에다가 빼기 3에다가 K에다가 마이너스 3K. 그래 놓고 3 들어오시니까 1, 3 곱해서 3 더해 빵, 3 곱해서 빵 더해 K 곱해 3K.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빵이야. 그럼 요 녀석이 여기 있는 거죠. 뭐 간단하네요. 1x제곱에 플러스 k네요. 그냥 x제곱에 플러스 k.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목 찾았으니까 여기 조립제법 한번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근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근이 어떤 중근이냐라는 거예요. 그 k 값이 여러 개인가 봐요. 그거 합하래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나는요. 여기 1차 방정식에서 근이 3 하나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중근이 얘도 3을 만족하면 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럼 여기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저게 중근이 지금 몇 중근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개가 다 같은 건지 3차 방정식이니까 세 개가 다 같으라는 건지 그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냐면 여기도 반드시 3이라는 녀석을 근으로 3과 무언가 다른 하나 이렇게 가질 수 있더라도 얘가 중근을 이루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K값 구해봅니다. 네가 3이 근이 돼야 되니까 요 식을 내가 fx라고 가정해 보시면 그 첫 번째 범위에 따라서 f에다 3 대입하면 빵을 만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f3이 빵이 돼야 돼요. f3은 9 플러스 k는 빵.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죠. 그죠? 아, 그럼 k가 아니죠. 마이너스 9네요. 마이너스 9. k가 마이너스 9가 되면은 중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실제 이제 마이너스 9를 대입하시면 이게 인수분해가 이룰 거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9가 들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9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니까 그 앞에 있는 여기 x 빼기 3까지 붙여서 는 0으로 이런 형태로 이룬 거고요. 3이라는 녀석이 중근인 거고 빼기 3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있냐면 여기에 3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새로운 중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파근 이렇게. 그럼 알파근 이렇게 가져버리려면 얘 자체로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판별식은 빵이겠죠. 저 fx에 딱 이런 경우에는 fx에 대하여 판별식은 빵이 돼야 되니까 그럼 판별식 들어가 봐요. b 없어요? 빵. b제곱 빵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죠. 그 녀석이 빵이면 되니까 k 값이 그냥 빵이에요. 따라서 중근을 가질 때는요. 요래도 중근 같고 요래도 중근 같다는 거예요. 근데 k에다 빵 집어넣잖아. 어떤 형태가 된 거냐면 그냥 빵이에요. 빵. 그리고 x-3의 인수분해는 얘를 좀 도와드리면 이렇게 x제곱은 빵이 되어서 그는 0하고 3. 3과 0, 0. 그러니까 이게 0 중근 거기에다가 3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k 값들은 보시듯이 마이너스 9하고 빵이 있었으니까 그 k 값 합은 마이너스 9라고. 약간 좀 낚시 문제스럽네요. 뭔가 좀 k가 조금 더 이게 다른 숫자가 발생됐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게 저거 3차 방정식의 근판별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험 문제 내줄 가능성이 꽤나 큰. 왜냐면 보통 이제 저희까지 학습을 잘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게 놓치기 때문에 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 번 마지막 자, 천재 2단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저거 뭔가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이 3 뚜루리 뚜샤. 자, 여기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고요. 그 위에 아무데나 하나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쉬었다 라고 가서 슝슝 그랬어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 여기 녀석이랑 너무 다르게 그렸네. 이거 좀 뒤로 다 밀을게요. 수선 부분을. 그림 안 예쁜 거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짠 이렇게 밀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기호가 PQR 이렇게 들어가네요. P이고 Q이고 R 됩니다. 그때 여기가 X래요. 66이고요. 여기 6, 여기 6에 쪽이 X. 자, 여러분 이게 그 중학교에서의 닮음 보는 것과 방식이 조금은 다른데요. 자, 일단은 나한테 삼각형이 주어지고 각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각을 무조건 채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90도 나왔어요. 여기 45도예요. 그죠? 여기 66 똑같으니까요. 그럼 여기 45도, 여기 45도야? 다시 여기도 45도고 90, 45, 45, 90, 45, 45. 이거 죄다 직각이 등변 삼각형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여기에다 요만큼 길이를 x라고 잡아 모았어요. 그럼 이제 요만큼 길이는 내가 뭐라고 표현하겠냐? 당연히 6 빼기 x가 되겠고요. 그 요 길이가 x니까 여기도 x란 말이에요. 여기도 너 x
여기도 x.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안에 직사각형을 뭐 가로 세로 길이까지 다 미지수로 표현 내렸으니까 뭐 끝난 것 같아요. 자, 가봅니다. 삼각형 APR과 삼각형 PBQ의 넓이는 각각 직사각형 PQCR의 넓이보다 작대요. 삼각형 APR 너하고 삼각형 PBQ의 넓이는 각각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보다 작대요. 아, 그래. 그럼 삼각형 APR의 넓이가 사각형 PQCR보다 작고 또 밑에 있는 삼각형 PBQ 삼각형 PBQ의 넓이도 또 사각형 PQCR의 넓이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각각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연립부등식 되겠네요. 자, 그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럽니다. 자, 그럼 x값의 범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써제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넓이식 가시면 되잖아요. 위에 거 기억식, 밑에 거 니은식.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6-x죠? 여기에 삼각형의 넓이식도 필요하니까 이거 6-x인데 여기도 6-x 이런 거예요. 그럼 기억식부터 꾸려내시면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너너죠. 그죠? 2분의 1 곱하기 6-x의 제곱. 그 녀석이 사각형의 넓이 x 곱하기 6-x보다 작다. 자, 이런 부등식이 기억번 만들어졌고요. 또 니은번 부등식은 써지니까 니은번 부등식은 뭐야? 여기 있네요. x제곱 2분의 1 x제곱이 다시 넣어 x 곱하기 6-x보다 작다라고 하는 니들을 연립해주라 이런 거니까 뭐 각각의 연립부등식 풀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기억번부터 해결하러 가실 거예요. 해결하시는데 2분의 1 붙어 있으니까요. 확 2배 해보죠. 이거 뭐 짜라랑 곱하기 2배. 그럼 2배 하면은 여기에서 2분의 1 생략되고요. 여기에 2 들어오죠. 이거 사라집니다. 자, 여기도 밑에도 곱하기 2 해주시면은 여기 2분의 1 사라지고 여기에 2 곱해지고요. 자, 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x제곱이 있는데요. 좀 빨리 쓰면 좋겠는데 기억번부터 줄줄줄 할게요. 그냥 자, 전개합니다. 66에 36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x제곱 좌변 우변 2x 분배 때리니까 12x에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3x제곱 12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의 x 플러스 36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 그럼 3으로 나눠보면 좋겠네요. 3 나누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고. 다음에 있는 2차 부등식이 x제곱 양수인데 0보다 작다라는 방향을 취했으니까 우리는 경계점의 안쪽에다 x를 바르면 되겠어요. 경계점 빵 되는 순간 확인하는 거죠. 1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너를 이룰 거니까 경계점은 2하고 6이죠. 한번 써볼게요. x 마이너스 2 곱하기 네가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라가 되는 거니까 빵 되는 경계점은 2하고 6이에요. 2하고 6에 대하여 안쪽에다가 x를 바르면 저기 기억번의 정답 됐습니다. 또 이제 니은번 하러 올게요. 이쪽으로 니은번 얘는 좀 더 편하겠죠. x제곱이고요. 좌변 x제곱에 우변 정리하니까 요래 분배해서 12x 마이너스 2x제곱 됐어요. 그럼 요거 저쪽으로 넘기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0보다 작다가 된 거고요. 3으로 확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작다. 그럼 뭐 x로 묶어내요. x 마이너스 4가 또 0보다 작다. 그럼 x제곱에 계수 양수인데 작으니까 경계점 안쪽 쓸 거죠. 경계점은 0과 4인 거네. 0과 4에 대하여 안쪽에다가 콩콩콩콩 발라보니까 결국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런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답 안 써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등 식에서 잘 안 보이시면 수직선으로 끌어오세요. 자, x축에 기억번 정답 2하고 6의 안쪽 0하고 4 그럼 경계가 2, 6, 0, 4죠.
0, 2, 4, 6 잡아놓고 기억번은 2부터 6까지. 기억번. 근데 니은번은 0부터 4까지. 니은번 0부터 4까지. 이렇게 높이 달리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 됐으니까 그런 x값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면 되겠구나 라고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때 지금 일단 답은 내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저게 지금 미지수 x를 구성하고 들어간 저 녀석한테는요. x의 최초의 범위도 생겨나요. 그것만 한번 더 짚고 갈게요. 자, 길이 x가 발견돼야 되는 거니까 있어야 되니까 x는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6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보다는 작다. 우린 원래 여기에 범위 안에서 정답을 찾도록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최종 정답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저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정답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천재교과서 문항들을 한번 싹 다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